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10년 동안 공부했던 방법을 이 영상 10분 안에 다 녹여드릴게요. 제가 10년 동안, 아니죠, 10년이 뭐예요? 영어를 처음 만난 지 30년은 된 것 같아요. 영어는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프랑스어는 영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주 조금 할 수 있고요. Bonjour à tous, enchanté de vous rencontrer. 제가 사실은 중국어도 배워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왜 저는 어떤 언어에는 성공하고 또 어떤 언어는 실패한 걸까요? 왜 어떤 방법은 효과가 있었고 어떤 방법은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영어에 성공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영어학, 영어 교육학의 연구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녹여서 풀어드릴게요. 과학과 이야기를 버무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어에 비해 나머지 두 언어는 왜 영어만큼 잘 안 됐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저에게 간절함이 없었어요. 중국어를 1순위에 두지 않았어요. 굳이 안 해도 되었기 때문에 쉬운 길, 안 하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영어는 1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우선 학교에 영어라는 주요 과목이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죠. 또 저는 영어 교육과를 나왔으니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요. 대학생 때 영어 과외도 하고 졸업 후에는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영어를 1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였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영어를 1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대입, 취업, 승진이나 해외 이민, 혹은 내가 이 책을 꼭 영어로 읽어봐야겠다든가 미드나 뉴스를 영어로 보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만사 제쳐놓고 영어를 1순위에 둘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언어학습에 있어서 동기와 성공의 관계는 무수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훌륭한 언어학습자는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이 동기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영어는 동기가 강력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어 학습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나서면서 차를 탔습니다. 목적지 없이 무작정 운전을 한다면 어디에 도착할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찍어두고 가실게요.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보다는 3개월 내에 Atomic Habits 안에 있는 표현을 익히고 내용을 이해하고 싶어요. 6개월 내에 회사 미팅에서 어려움 없이 영어를 하고 싶어요. 이전의 목표보다 구체적인가요? 네, 그렇죠. 측정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 그렇죠. 만약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점수나 등급으로 측정할 수 있겠고요. 바뀐 목표는 현실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운 큰 목표를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게 세부 목표로 나눠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의 목표가 3개월 내에 Atomic Habits 읽기라면 이번 주에는 몇 페이지까지 읽어야지. 그리고 느낀 점을 10문장 정도로 써봐야지. 이렇게 목표를 잘게 쪼개셔서 하나씩 소화해 주세요. 영어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또 경우에 따라서는 7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문법, 어휘, 발음까지요. 뭐가 됐든 이 영역들의 균형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합니다. 내가 리스닝을 잘하고 싶다고 우선 리스닝을 정복하겠어 하면서 한 달 동안 리스닝 공부만 하거나 발음을 잘하고 싶다고 발음만 신경 쓰거나 단어가 부족하다고 2달 동안 단어만 외우거나 이런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르는 듯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영어력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능력치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리딩 활동이 리스닝 실력 향상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반대로 리스닝이 리딩이나 어휘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렇게 각 영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능동적인 학습, 이 말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리스닝이나 리딩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개별 단어보다는 구동사나 연어를 통해서 더 큰 덩어리로 익힙니다. effort, 노력이라고 기억하기보다는 make an effort, 노력하다 이렇게 덩어리로 익혀두시고요. put up with, 이렇게 따로따로 보지 않고 put up with, 견디다 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 실생활에 쓸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러운 영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처럼 말을 만들어내야 하는 경우에는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영어로 표현해 봅시다. 초급자분이라면 단어만 나열해도 괜찮고요. 실력이 높아질수록 동사를 이용해서 동작으로 표현하고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노래를 듣는데 트롤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It's so catchy.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이 있다면 일상에서 사용해 보는 거죠. 좀 더 의식적으로 영어로 생각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어요. 플래너나 달력에 아니면 메모장에 기록할 것이 있다면 한국어 대신 영어로 적어보시는 거죠. 복습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영어에서는 복습, 그리고 이로 인한 숙달이 특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된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글의 흐름을 놓치게 되고 글의 내용 자체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문장 구조, 어휘나 표현이 자동화될 때까지 숙달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숙달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반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간격과 횟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복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스페이싱 효과, 테스트 효과, ACTR 이론, 슈퍼 메모 알고리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스페이싱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스페이싱 효과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 학습할 때 짧은 시간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복습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헤르만 에빙하우스를 시작으로 이후 심리학자들이 100년 이상 다양한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다양한 간격으로 복습을 했을 때 간격이 너무 짧으면 기억이 이미 선명한 상태에서 복습을 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거의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반대로 간격이 너무 길면 완전히 잊어버려서 인출 자체가 안 되고 복습 효과가 떨어졌죠.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할 즈음 복습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 최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한 번 배운 뒤에 약간 까먹기 시작할 때 복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영어 표현을 6개월 이상의 장기 기억에 넣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시다면 어떤 표현을 배운 뒤에 2에서 4주 후에 복습을 시작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점점 간격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6번째 방법은 immersion, 몰입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나오고부터는 언어를 쭉 영어로만 설정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자기기에 영어 설정이 되는 곳은 모두 영어예요. 제가 이런 기기의 언어를 영어로 싹 바꾸고 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개념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library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library를 도서관으로만 쭉 봐왔었는데 그런데 스마트폰에 library라고 나오잖아요. 사진 앱, 도서 앱, 그리고 음악 앱에서도 다 library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도서관이 아니라 뭔가가 총망라되어 있는
아카이브를 말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습득이 되는 거죠. gallery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이렇게 언어를 다양한 맥락에서 계속 마주하다 보면 어떤 단어에 대한 내 머릿속의 개념이 정교해져요. 해외 음악을 듣다 보니까 노래 옆에 이렇게 이라고 붙어 있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를 들으면 19세를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뭐의 약자일까 찾아보니 explicit의 약자더라고요. 저는 이전까지 explicit 이란 단어를 explicit description 이런 맥락에서만 봤었거든요. 확실하고 명백한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맥락을 만나면서 좀 돌려 말하는 것 없이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상태니까 외설적인 상태를 뜻할 때 쓰는 거구나. 이렇게 단어의 확장된 뜻을 얻을 수도 있고 한국과 서로 다른 문화까지 익히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에서의 사소한 행동들인데요. 특별히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영어를 픽업할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픽업이란 어떤 의미를 이렇게 깨치게 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저만의 소소한 이머전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일상에서 몇 가지 영어로 바꾼다고 내 영어가 엄청나게 달라지겠어? 환경을 좀 제대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에 계실 거예요. 한국은 단일 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영어 능력이 향상될 거야 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미국, 영국, 호주 이렇게 영어를 쓰는 국가에 가서 부딪히면서 배우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 하면 뚝딱 되는 일인가요? 우선 돈이 많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미 한국에 털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놓고 영어만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챌린지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영미권에 있는데도 생각보다 영어 실력이 잘 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영어 공부하겠다고 길 가는 원어민한테 가서 대뜸 영어로 말 거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어린아이들과는 언어 습득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노력 없이 언어가 자연스럽게 습득되기만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어를 잘한다의 레벨까지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환경은요. 나와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구하셔도 좋고 온라인 스터디나 인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힘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 7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영어를 우선순위에 두기. 여러분의 간절함과 동기부여가 첫 번째 준비물이었어요. 자, 두 번째, 영어 공부하기 전에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죠. 셋째, 한 가지만 공부하지 말고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균형 잡힌 공부를 하자 였고요. 네 번째는 능동적으로 영어 공부하기. 다섯 번째, 배운 내용이 쌓여야 다음을 얹을 수 있겠죠? 자꾸 리셋되면 안 돼요. 복습 꼭 해주시고요. 효과적인 복습법도 알려드렸어요. 다음, 몰입과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하신다면 이 중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니 해도 첫 번째입니다. 이건 저도 해결해 드릴 수가 없고 오로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